견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쓰는 이야기인데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다리가 튼튼해서 빨리 달리고 잘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 젊은 연구자들, 튼튼하게 달리는 그런 젊은 연구자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IoT 연구본부의 이영훈 모셨습니다. 같이 세미나에도 있었지만 자유주제 릴레이 쪽을 이제 계속 운영하시고 저희 AOC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오랜 동안 운영해 오셨고 이게 결국 AOC가 추구하는 방향성보다 더 심도 있는 자발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 생각이 됐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되기를 전체적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고요. 이 자유주제 릴레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 요걸 추진했다는 말씀은 네. 그 당시에 처음 하셨던 뭐 박준희 총괄 분도 계셨겠지만 여기 오시면서 나름의 문제의식 또는 뭔가 변하고 싶어하는 방향성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걸 하고 싶었고 정말 어떻게 변하고 싶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고 이제 그 전에도 약간은 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기술적인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을 뭐 어떻게 개발했고 어떻게 뭐 진행을 했고 뭐 어떻게 개발이 됐는데 그걸 발표를 하면 막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고 디펜스를 하고 그래서 지치게 되고 재미도 없고 졸리게 되고 뭐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거에서 아예 깨어나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자율 주제로 그냥 그 릴레이 세미나를 쭉 이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 아, 이 사람은 저런 게 관심이 있구나, 아니 이 사람은 어떤 게 관심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게 되는 거고 물론 뭐 이제 그 안에서도 고민이 뭐 과제에 관한 뭐 프로젝트에 관한 아니면 개발에 관한 발표가 뭐 고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발표도 하고 뭐 공감도 하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속속들이 그 사람들과 솔직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마련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6명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한 20명까지 늘어났다가요. 중간에 이제 또 바빠지셔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을 이동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한 15명 정도는 계속 고정으로 계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것 같습니다. IoT 사람들로 아닙니다. 지금 본부 전체 저희가 본부가 아니고 애트리 전체로 확산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월요일 아침 9시에 딱 모여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가 원래 저희 옛날 같은 경우는 그 개인 개발 시간으로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쪽 시간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제시를 해봤는데 그냥 처음부터 이 시간 했으니 그냥 쭉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대부분의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월요일 9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참석을 못 하셔도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시고 뭐 의견을 주시고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네, 많은 참여 있으시면 참여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미진 씨나 저나 네. 어떻게 사람을 모르셨어요? 처음에 처음 시작한 그 얘기를 처음 시작은 원래 실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본부 밑에 실이 다 없어진 저희 형태는 지금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린 컴퓨팅 연구부의 미들웨어 연구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점점 확산이 돼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 부사람들 모여서 하다가 그게 이제 본부로 크게 더 확대가 된 거죠. 제가 역사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요. 2010년 3월에 시작했고요. 네, 2010년 3월에 시작해서 그 AOC 발주 전이 2017년 1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때 총 283회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AOC로 발주 시작해서는 64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 다 합치면은 340회 정도. 왜 이런 거를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이제 오게 된 어떤 동기,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하고 첫 번째 질문 이제 본부장님의 발제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기존부터 쭉 진행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그냥 말만 AOC로 바꿔서 이제 더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식 이제 활동이 생겼으니까 엔트리 내부에 정식 활동이 생겼으니까 정식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AOCL에 이제 그 전에는 완전 자율 주제였고 릴레이 세미나로 자율 주제 릴레이 세미나로 변환을 하게 됐고요. 자율 주제 릴레이 세미나가 뭐였냐면 이제 뭐 그 디테일하게 이제 정의를 좀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만약에 뭐 IoT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도 그 IoT에 연관되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IoT 막 얘기를 하다가 뭐 그 안에서 뭐 IoT 센서를 가지고 뭐 영화를 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용이 있었으면 세 번째 사람은 또 영화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앞 사람과의 너무 맥락이 끊기지 않고 이 주제를 좀 이어가면서 좀 꼬리물기식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자율 주제 릴레이 세미나라고 이제 이름을 좀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그 내용의 축적 결과물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회가 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그냥 팀 서버에 놓고 관리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양도 방대해지고 자료 검색도 좀 곤란해지다 보고 지금 뭐 이제 서버 같은 거 안 쓰고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드랍박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웹상으로 공유를 하자 사실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용량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에 또 에트리웨어가 딱 개편을 하면서 부서 게시판이라는 무료 사이트를 딱 개방을 해줬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서 사이트에 300회 정도의 이제 데이터가 다 올라가 있어요. 매주 날짜, 주제, 그리고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그 주제를 언제든지 갖다가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지금 빅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처음부터 릴레이는 아니었죠.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자율 주제였습니다. 그냥 뭐 그 전 사람이 공학 주제 발표하면 저는 그냥 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 너무 좋다, 사람들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AOC 하면서 릴레이로 가게 됐죠. 부도 내면은 뭐 벌금도 네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약간은 다소 조금 지극히 자율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은. 그런데 그런 그쵸. 상황들이 네. 어떤 그 이렇게 릴레이와 같은 자율화로 가는데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도움은 됐죠. 됐다. 네, 도움은 됐죠.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채찍질을 해야. 근데 처음에만 이제 처음에 겁인 거죠. 그러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 벌금 50만 원 먹일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빼먹으면 진짜 50만 원 풀어야 되나? 막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 이제 본인의 다들 연관이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책임감, 내가 이만큼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이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나도 이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공유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 공유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뭐 제가 관심 있는 내용이라도 뭐 이 사람 잡고 점심시간에 뭐 잠깐 얘기하고 야 이런 거 있는데 되게 재밌어 하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관심이 없다면 그냥 듣고 흥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일주일에 1시간 그 뭐 몇 달에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기 시간으로서의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행하게 되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뭐 간단하게 흘리는 얘기도 내가 이 시간에 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경청해 주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리 좋아도 이게 듣고 이제 좀 놀랬던 건 유지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저희도 부서에서 똑같은 걸 여러 번 해보려고 시도했어요. 매번 망가졌거든요. 건강만 할 수 있죠. 건강. 잘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있는 부실한 다리. 이거는 방패스 유튜브에 올려야 되네. 90대 귤을? 저기 가만히 있으세요. 누군가는 그래도 예.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그냥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어느 날 보면은 뭐 안 나오고 또 아무런 모도 없이 안 나오고 이게 흐물흐물 없어지거든요. 근데 네. 10년 가까이 이렇게 네. 유지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선생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지 누군가 아니면 정해놓고 아니면 저기 다음 주는 세미나는 뭡니다라고 공지도 하고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딱 잡아놓고 하셨는지. 네, 맞습니다. 네, 그 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쭉 변화해 오다가 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담당을 하고 몇 년째 담당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정해지면 이제 그 세미나 발표 자료 같은 거를 받아서 이제 뭐 자료 관리도 하고 뭐 공지도 해주고 만약에 뭐 이분이 만약에 오늘 발표인데 다음 주 월요일 발표인데 출장이 있어요. 그럼 발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휴강이 돼버리면 이 맥락이 끊기기 때문에 본인이 그날 만약에 자리를 비우게 되거나 발표를 못할 사정이면 먼저 사전에 조율을 해서 뒷사람을 앞으로 땡겨오고 자기가 뒤로 간다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비지 않도록, 그러니까 빨간 날 아니고선 비지 않도록 웬만하면 유지를 하게 했고요. 네. 그 역할에 대한 어떤 거는 어떻게 본부 내에서 없습니다. 네네. 뭐 리워드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냥 뭐 재미죠. 이런 것도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뭐 내가 이런 자료도 베풀 수도 있고, 뭐 보여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책임감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뭐 날선 공방이라고 할까요? 네. 좀 그렇게 투닥투닥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나요? 네. 물론 뭐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막 우리 뭐 평가장에서 공격하듯이 그렇게 공격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생각은 이런데 저 발표 내용 좀 다르네? 내가 알고 있기는 이런 건데, 그럼 이제 서로 막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막 검색해서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뭐, 예. 그렇게 그냥 아주 오픈되게 토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본부장님뿐만 아니고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다 개진을 하고 해요. 그런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뭐 이거 연속으로 뭐 만약에 자기가 아까 뭐 영화 예를 들었지만 막 영화 얘기 뭐 아이언맨 보고 왔다 그러면 내가 뭐 자료 찾아봤는데 어떤 기업 뭐 어떤 연구소 대학 연구소에서 이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자료 공유도 하고 아주 그냥 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적된 에티켓 같은 게 있습니다. 에티켓은 그 발표 시간은 존중하죠. 서로에 대한 발표에 대한 그 발표자분들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존중을 하는 편이고 그분들이 왜냐면 저보다는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경청하고 뭐 질문하고 그리고 그분 발표에 꼭 참석하도록 노력하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인 것 같아요. 어떤 주제가 만약 이제 이게 끝나도 네. 너무 이 주제에서 개인적인 관심이 생기는 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분들은 따로 세미나 끝나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계속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그 주제를 또 다음 주제로 끌고 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뭐 만약에 A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발표 때 A 다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A 다시 해가지고 자기만의 또 그거를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지금까지 화제되는 주제 어떤 소재가 그게 메인이 안 되더라도 그쵸. 네, 메인이 안 되더라도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몇 주간 연속으로 발표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핫 이슈잖아요. 본부장님도 관심이 많고 뭐 조직원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어떤 분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딱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딱 하게 되면서 그 다음 주제로 블록체인이 나와서 블록체인에 대한 또 얘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상화폐라는 주제를 또 끌고 가면서 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저번 주 얘기했던 내용이 또 반복돼서 확장되고 또 정리가 안 됐던 내용이 다시 정리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쭉 진행이 좀 되거든요. 원하시는 답이 되는 부분인지. 교과서에서 배웠던 학습 조직의 거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 세미나 주제 중에 이제 뭐 학습에 대한 내용 한번 발표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쪽에 하브루타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대인들 교육 방식의 하브루타. 질문 던지는. 네.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면 저희는 조용하게 앉아서 책 공부 막 이렇게 읽기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도서관을 그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완전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1대1로 앉아서 책을 한번 딱 펼쳐놓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둘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공방을 펼쳐요. 그 교육 방식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그거에 대한 앤서를 하는 방식이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이고 그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을 통하면 이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질문하게 되면 그거를 받아서 내가 지기 싫기 때문에 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서 또 다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이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와 토의를 거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본인이 학습하게 되는 계기, 본인이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되는 계기, 그리고 각인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해와서 지식을 전파하는 방식,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각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 같이 소통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선님처럼 또래 세대, 비슷한 세대들의 걱정거리, 고민거리, 뭐 조직에 대한 위화나 갈망이라든가 뭐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 답답함 이런 것들이 또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죠. 저희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뭐 연구원 선임 책임 그 보직자분들 다 나름의 고민을 다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직자분들은 또 아랫사람들 그다음 윗사람들 조직의 큰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연구 수행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화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AOC나 동아리 활동들도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축구 동호회도 있고, 농구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관현악 동호회도 있고, 요가를 하는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대외 활동을 하려고 젊은 사람들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현재 관심사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겠지만 정규직들은 또 나름의 고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주된 관심사가 이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제 좀 크리티컬한 문제이긴 하죠. 왜냐하면 고용 안정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 밑에 이제 딸린 자식이랑 와이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주된 문제지만 실제로 윗사람들과 그 아랫사람들과 가운데 있는 지금 선임이기 때문에 가운데 껴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좀 잘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먹하지 않고 화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틀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융화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IoT 연구본부에서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120명 IoT 연구본부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했던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120명을 과연 어떻게 다 같이 융화할 수 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실제로 했었고요. 테크 세미나 때 본부장님이 마이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네가 본부 사람들을 데리고 진행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처음엔 많이 당황도스러웠고 보통은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약간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하거든요. 그런 태도를 많이 취하는데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끌어들여서 융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가장 좋은 방식은 참여 유도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아이템을 아까 리워드 상품권이나 이런 리워드를 줘서 참여를 유도시킨다든지 각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A4 용지를 나눠주면서 종이비행기 적어가지고 종이비행기를 만들어서 던져가지고 그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원하는 말 써주세요 해가지고 본부장님 회의실에 빈 프로젝트가 없어요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좀 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의견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편입니다. 네. 본부장님 얘기하신 그 발표자와 참여자의 에티켓이 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그룹에서도 맨날 이런 거 시도를 했었어요. 네. 기술 세미나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난 저거 기술 안 쓸 거야 싶으면 안 들어가게 되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보통은 흐지부지 돼요.
맞습니다. 이 참여자의 에티켓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 너무 많이 받으시죠. 그거를 끌고 가려면 기술 세미나를 처음에 버리셔야 돼요. 네. 기술적인 걸로 관점을 아예 포커싱을 맞춰서 들어가면 그 기술에 관심 없는 사람은 듣질 않아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주제는 가장 대중적인 거 그리고 가장 핫 이슈인 거. 지금 뭐 뉴스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원장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뭐 찌라시는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부터 뭐 발표하기 시작하면 그럼요 상관없죠. 막 제목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최순실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네, 뭐 세월호에 관한 내용도 옛날에 발표했던 적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참여한 사람들도 이건 이거 들어봤자 시간 낭비고 업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것도 재밌다. 그쵸. 도전을 네, 하시는 네, 거는 네. 진짜 뭐 이렇게 네. 좀 듣고 싶은데 네. 얼마든지 참여하십시오. 네, 얼마든지.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게 이 수업은 몇 편집인지 모르겠지만 점심을 주잖아요. 저 그게 너무 저는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참여자의 리워드입니다. 리워드. 지원이 된다면 점심시간 옮겨서 밥 먹으러 가고 네, 그것도 편집. 저희가 뭐 식도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쓰고 있으니까 조금 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제목에다가 뭐뭐뭐의 고찰과 산업발전 방향 이따위 제목만 안 하면 읽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고객이 됩니다. 이게. 개멋진 세상 이런 거 좋았어요. 잘 뽑아주세요. 제 사이다였다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지금 뭐 한글로는 뭐 릴레이 자율주제 릴레이 세미나라고 했지만 영어 명칭으로는 지금 이 테드라는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 테드라는 그 주제를 뺏기기 싫었어요. 그 말 워드를 뺏기기 싫어가지고 뭐 제 욕심이긴 하지만 제가 정했고요. 나중에 이거를 이제 진짜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국제회의장에서 뭐 금요일 오후 2시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사람이 많아져서 뭐 80명, 100명, 뭐 200명, 300명이 된다면 진짜 이건 애트리 테드로서의 정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트리 테드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외부와의 소통 그리고 내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지금 또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희 발표 세미나도 유튜브로 좀 스프레드 아웃 하고 싶다는 저도 욕망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애트리 테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도 네. 이제 일종의 코멘트 같은 거. 네네네. 그 AOC 주제 자체가 그냥 자율 주제 네. 릴레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때 그 소 주제를 보니까 뭐 클라우드도 있고, 네. 뭐 블록체인도 있고, 네. 뭐 IoT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그 우리 시대에 그냥 막 이 부밍이 있는 그런 주제들이 네, 네, 있는데 네. 그 관련된 AOC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 애들이 안에도 또 다른 AOC로. 부분적으로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런 주제 다른 AOC들하고 연합해서 한번 AOC를 하는 건 어떻겠는가 이런 좀 코멘트를 한번 왜냐면 좋은, 그 테드 자체가 네, 이미 네. 그런 AOC 성격이 그런 것 같아서 네네. 너무 괜찮아요? 좋은 의견. 네.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 리에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AOC들이 있을 때 서로 좀 연결시켜주고. 초청 강연으로 한 번씩 불러도 그렇죠. 네, 그러게요. 내부 회원만 할 게 아니고 애들이 네, 전체 네. AOC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결국 말하는 문화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프락시베타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의 등뜨밀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듣고 하면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리인들만 계속 등장시키는 등뜨미는 문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고 있는 AOC 저희들한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야 된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성원들이 하는 건데 제가 대신 박수를 받았다. 인성까지 갖추시고. 그 역대 강사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명. 네. 언제 한번 그분들 같이 한번 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남아 계신 분이면요. 제가 지금
이제 다른 팀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애트리를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뭐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뭐 기간이 다 돼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네. 뭐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함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FT도 가동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우리 전선 회사님께서도 TFT 참여를 하고 계시고 국민 연구자 중심 R&D 실천 방향 결국 뭐 애트리의 변화에 관한 TFT가 또 돌아가고 있는데 뭐 비전도 있고 인력 재정, 뭐 연구 환경, 그 연구 분야 자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뭐 이용 교수님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주위의 어떤 친구들, 동료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것 좀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관한 생각도 있으시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감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PBS 중심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해서 하고 뭐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과제 만들어서 또 프로젝트 참여해서 이렇게 쭉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우물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 차원에서 뭐 대형 과제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또 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고 뭐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뭐 위쪽에서 또 정부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만약에 어떤 과제가 있다라고 이제 뭐 공고가 나게 되면 모든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플라이를 해서 그 과제에 뭐 적합한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오픈해서 모든 사람이 오픈해서 모든 사람의 그 각각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이용기라는 사람은 뭐 C++, C 뭐 코딩을 할 수 있고 뭐 생체 신호 뭐 계측을 할 수 있는 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저 자신만의 리소스를 오픈할 수 있는 사이트 네, 그런 사이트를 쭉 오픈해서 애트리 내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누구나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다면 그 과제를 발주시키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과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있으면 좋겠는데 애트리 안에 어디에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검색하고 만약에 뭐 IoT R&D 뭐 하드웨어 개발 이렇게 뭐 검색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관련된 사람 리스트가 쭉 다 나온다든지 그래서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뭐 얘기를 해서 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 리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약간 이런 애트리 링크드. 네, 맞아요. 네, 링크드인 같이 뭐 아니면 애트리에서 링크드인을 뭐 연결해가지고 뭐 애트리 내부 사람들은 링크드인 따로 뭐 만약에 뭐 이제 페이를 주고 뭐 사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그 핀란드의 VTT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뭐 다른 뭐 저희가 뭐 대전, 광주, 뭐 대구, 부산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구분 없이 지역 구분 없고 뭐 그런 경계 전혀 없이 구분해서 뭐 검색하면 언제든지 이 사람 뭐 컨택해가지고 나랑 같이 일해보자. 오케이 좋아. 나 3년간 너랑 같이 할게. 뭐 이렇게 같이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본인이 할 수 있는 연구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연구 해보고 싶은 거를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혼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TF에 있어서 들어보면 이런 인력 시장 같은 분위기 네.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처음 알았는데 그 애트리 포탈에 지식 공유 플랫폼이라는 거 혹시 클릭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저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약간 너무 있어요.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 서치가 이제 버전이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식재산 같은 거. 이번 달 안에 그게 아마 외부로도 개방이 될 거예요. 우리 외부로도 잘 쓰고 있진 않지만 전에도 시스템을 만들어줬고 이걸 이제 외부로도 개방해서 다른 기관들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까지는 가고 있는데 한번 운영의 업그레이드를 측면이 해야 될것 같아요. 중요하겠죠. 네, 운영. 그 내부의 그 DB가 구축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까? DB는 있어요.
과제 DB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이제 참여자 DB 같은 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논문 같은 거 내가 어떤 거 등재했으면 이게 쭉 들어가 있는 그 해당 사람의 그 사람이 연구했던 키워드 논문에서 자동으로 추출을 했던 거 네, 같아요. 그런 정도죠. 그런 예, 예.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DB는 있는데 이게 UI가 너무 구식이라 서치가 힘들더라고요. UI를 한번 없애고. 사실은 2년 전에 우리 원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우리 그 TFT에서 제가 그렇죠. 그걸 좀 했으면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제를 기획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요. 뭐 하나를 기획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우리 에투리 내에 어디에서 계시는지 이걸 못 찾아요. 그리고 조직에서도 그 벽이 있어서 쉽게 컨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실행에 옮길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사팀이라든지 그 어느 한 부서에서 이 많은 인력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입력을 못해요. 사실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고 나의 스페셜티를 적어줘야지 맞아요. 되거든요. 이거는 그 어느 한 그 실 조직에서 못하고 각각 개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해줬으면 그러니까 환경만 만들어주고 연구원들 보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 그럼요, 그거 해야지 돼요. 예. 네. 근데 제가 검색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쓰기가 어려워요. 이번 연도에 그 서치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네. 하여튼 뭐 담당 관련 부서에서는 그 끈을 놓지 않고 부단히 지금 조금씩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려면 과제가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과제를 만들게 되면 이 과제는 내 거야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들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아예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건 원에서 원 거니까 원에서 올려놓고 여기에 할 사람 달라붙기 이렇게 해서 쫙 달라붙어서 하면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 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행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다들 생각이 비슷한데 맞아요. 네. 어제 하시는 그제 것 같다는 그 담배 생각이 피다가 옆에 그룹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마침 오늘 내가 여기 참석하느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누가 그 기획을 하면은 이건 내 거야. 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사실은 당신이 잘나서 그 정부에서 그 과제를 준 게 아니라 일단 에투리라는 걸 보고 내용을 보고 준 건데 왜 그게 당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친구가 또 제안하기를 과제가 성립이 되면은 거기 최소한의 과제 책임자는 원 차원에서 좀 고민해서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획하라고 하면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이게 내 거야. 그거는 그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거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는 좀 끊으시고요.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사실 지금은 그 조직이라는 것이 에트리 내부의 조직이라는 것이 큰 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누군가 어떤 중도적 입장에서 어떤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야만 그게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결국 그게 어느 한 부서가 주관하도록 처음엔 그렇게 해서 의견들을 다양한 부서에서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자 이거를 좀 조직으로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가장 메인 조직으로 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협력을 안 해요. 제가 그거를 아주 작년에 철저하게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에투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조직을 벽을 아주 없애거나 낮추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그런 쪽에서 가버넌스를 확실히 해가지고 전체 리소스를 다 융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끌어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새로운 걸 할 때 아까 이제 저는
그 문제적 남자의 문제를 맞추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것에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 그러면 조그마한 용기들이 없으면 그걸 극복하기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누굴 만나든지. 저는 남들이 들으면 다 웃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게 제가 엄청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와이프만 알고 있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심리 테스트를 해보면 항상 나오는 답이 내성적이라. 저도 몰라요. 동병상련으로 이끌죠. 근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내 성격이 내가 이랬었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분야를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만날 때 에이 한번 해보지 뭐, 한번 만나보지 뭐, 저 사람한테 먼저 인사 한번 해보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아닌 거죠. 우리도 오늘 이선생님이 저런 일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용기 없이 됐을까? 우리 후배님들이 출장 가기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집에 엄마한테 용돈을 얻을 때도 보면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엄마를 설득시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 왜 우리 그 선배들한테 그런 노력을 안 하는지 나는 이런 이야기하면 또 꼰대라는 소리.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는데 오늘 또 수많은 용기가 필요한 시절에 오늘 이 용기도 한번 끝으로 혹시 애틀이든 세상이든 나를 외쳐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있으시면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사람들과 융화돼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제 분야에서는 우뚝 섰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으로는 또 착한 아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이용 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